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순간, 삶 또한 더욱 평화로워지는 곳, 마음 법당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사성제 마지막 진리를 만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과의 첫 만남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님의 위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결실인 사성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에서는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 우리가 오온이라 부르는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했습니다. 사마에서는 집성제, 즉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갈회,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회, 존재에 대한 갈회, 비존재에 대한 갈회. 이 세 가지 갈회가 우리의 오온과 만나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화에서는 멸성제, 가장 희망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고통은 소멸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 절대적인 평온함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의 고통은 여전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은 완전히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병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병의 증상을 알았습니다. 그 병의 원인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단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치료법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병은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단을 받았다 한들 처방약을 가져만 가고 먹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치료법, 즉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도성제, 즉 고통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에 이르는 실제적인 길, 우리가 직접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실천 덕목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가 바로 고통을 소멸하고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팔정도는 결코 고리타분한 옛 계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에 이르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종합 안내서입니다. 마치 보물섬으로 가는 지도처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음이 혼란하고 길을 잃기 쉬운 이 시대야말로 팔정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팔정도의 8가지 길이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 같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이듯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8가지 길이 모두 궁극적인 깨달음과 평화로 통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렵거나 까다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8가지 길 하나하나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면 우리는 조금씩 번뇌를 내려놓고 조금씩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이 지혜는 결코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작동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함께 이 8가지 바른 길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지혜가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고 실천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도성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도성제에서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에 이르는 실제적인 길, 수행의 방편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발로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의사의 진단 과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환자가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먼저 증상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약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을 이 시간에 이렇게 먹으세요.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고성제를 통해 병의 증상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삶이 어떤 구조로 고통을 만드는지 파악했습니다. 집성제를 통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은 가래, 즉 끝없는 갈구와 집착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멸성제를 통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치료법입니다. 그 처방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성제, 곧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팔정도는 8가지 개별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완전한 수행 체계입니다. 마치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 같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이듯 팔정도의 8가지 길이 모두 궁극적인 깨달음과 평화로 통합니다. 누군가는 정견과 정사유, 즉 지혜의 길을 주로 닦을 것입니다. 깊은 사유를 통해 세상을 바르게 보려는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누군가는 정어, 정업, 정명, 즉 윤리의 길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할 것입니다. 매일의 행동과 말, 생활 방식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정정진, 정념, 정정 즉 정신 수양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닦는 수행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길은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팔정도는 결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실천해야 하는 획일적인 길이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주로 정어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진실하고 친절한 말을 함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분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정명을 통해 올바른 생활을 구성함으로써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불의한 것을 거부함으로써 마음의 맑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분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정정진을 통해 부정적인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핑계를 버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성장하고 번뇌를 줄이는 것, 이것이 그분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른 길인 것 같지만 모두 같은 정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팔정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이 팔정도가 단순히 종교인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건강, 마음의 건강입니다. 심리치료, 명상, 웰빙,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발정도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가장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이 발견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팔정도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지러운 실타래를 푸는 법을 배우고 한 올 한 올 풀어가듯 우리는 팔정도의 8가지 지혜로 마음의 번뇌를 다스려갈 것입니다. 정견으로 세상을 바르게 봅시다. 정사유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릅시다. 정어로 진실한 말을 합시다. 정업으로 이로운 행동을 합시다. 정명으로 올바른 생활을 유지합시다. 정정진으로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정념으로 이 순간을 놓치지 맙시다. 정청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합시다. 이 모든 것을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성제, 팔정도의 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팔정도의 8가지 길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지혜의 길, 정견과 정사유입니다. 팔정도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견과 정사유라는 지혜의 길, 그 다음 정오, 정업, 정명이라는 윤리의 길, 마지막으로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정신 수양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먼저 있어야 그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 있어야 마음을 수양하는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견, 바른 견해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견이란 무엇입니다?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로움을 분명히 아는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의 홍수입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광고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수만 가지의 정보가 동시에 떠돕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말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이 정보가 진짜일까? 아니면 과장된 것일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정견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자극적인 정보에 끌려갈 것입니다. 아니면 가장 큰 말을 하는 사람의 주장을 따를 것입니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편향된 주장에 속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건강 관련 방송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오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음식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암도 낫고 당뇨도 낫습니다. 이 음식을 안 먹으면 후회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정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말을 무작정 믿고 그 음식을 구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건 다 거짓이야. 이런 건 안 먹어. 라고 극단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청견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정보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다양한 의견을 찾아봐야겠다. 의학적 근거가 있나?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을까?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정견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정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통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가요? 눈앞의 이득에만 급급합니다. 누군가 자기보다 나은 것을 가지면 쉽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것을 가지고 나는 못 가지는 걸까?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좋은 것도 언젠가는 변하고 지금 나쁜 것도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 다른 사람의 관점도 중요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도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견의 힘입니다. 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삶의 큰 흐름을 읽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생각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사유란 무엇입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세간의 삶에 대한 결심, 남을 해치지 않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음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시, 갈등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하고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즉각적으로 화가 치밀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정사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 화에 휩싸여 비난의 말을 퍼부으며 똑같이 상처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정사유를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괴로움 때문에 저런 말을 할까? 혹시 나에 대해서 뭐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인 걸까?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갈등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거부하고 화냅니다. 정사유가 없는 부모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어? 나를 무시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조언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사유를 가진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다른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혹시 나의 조언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간섭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뒤에 나오는 말은 어떨까요? 내가 너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네가 원할 때 도와주고 싶어.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같은 상황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의 화도 점점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은퇴 후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물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정사유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누려야 할 시간이야. 좋은 것만 먹고 가고 싶은 곳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자. 내가 이제 충분히 버텼으니까.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공허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멋진 곳을 다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 말입니다. 정사유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이 많지, 그리고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내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정사유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생각해 봅시다. 배운 것을 이웃에게 가르쳐 주기,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에 도움을 주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나누기. 이 모든 것이 정사유에서 나오는 실천들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단순한 소비와 즐거움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채워집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견과 정사유는 팔정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바른 행동의 토대가 됩니다. 잘못된 견해와 잘못된 생각에서는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견을 가지고 정사유를 깊이 있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구별해내는 지혜,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깊은 있는 사유. 정견과 정사유를 가지고 일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발자국이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정견을 가지고 정사유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정도의 중간길, 윤리의 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정어, 정업, 정명,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덕목입니다. 첫 번째, 정어, 바른 말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어란 무엇입니까?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과 같은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을 피하고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말은 단순한 음성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은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나 자녀, 손주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어가 없다면 우리의 말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
말해봤자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 말이 틀린 적이 없는데 왜 안 듣냐고. 그래도 내가 최고야 같은 부정적이거나 무시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가정 안에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점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가정관계는 멀어지고 가정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런데 덩어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말은 어떻게 들을까요? 너도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럽다. 격려와 칭찬의 말. 네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거야. 나도 배울 게 많네. 존중과 배움의 말. 내 말이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해. 너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진심 어린 사과의 말. 이런 말들이 가정 안에서 흘러나올 때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녀들은 부모와 더 가까워집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가정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정어의 힘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평온을 만듭니다. 정어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봅시다. 요즘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동창회, 종교 모임, SNS, 그리고 어디서나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 대한 소문과 험담입니다. 저 사람 들었어? 저번에. 그래, 그렇지. 저 사람은 정말. 나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소문을 듣고 쉽게 남에게 옮기고 타인의 단점을 비판하는 험담에 끼어듭니다. 정어가 없다면 이런 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공동체는 의심과 갈등이 자리 잡습니다. 정어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불확실한 소문을 들으면 확인하기 전에는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익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 얘기 말고 요즘 좋은 일은 뭐 없어?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병원이 좋대. 가봤어?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긍정적인 것으로 이끕니다. 정어를 실천하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신뢰가 쌓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편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정업, 바른 행위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업이란 무엇입니까?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 등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삼가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생각해 봅시다. 평소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화단의 작은 풀들, 길가의 나무들, 창밖을 지나가는 작은 곤충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있을까요? 정업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반려식물을 정성껏 돌보기, 매일 물을 주고 햇빛에 놓아두고 죽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기.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피하기, 플라스틱을 함부로 버리지 않기, 물을 낭비하지 않기, 에어컨과 난방기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정업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것, 이것은 청업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기여하려는 노력, 이 또한 정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업은 큰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탈 때 보탄을 눌러주기,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기, 요새 짐을 들어주기, 아이들에게 좋은 인사 건네기,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정업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더 따뜻해집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도 평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정명, 바른 생활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명이란 무엇입니까?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생활 방식입니다. 욕심 없는 삶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직면할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젊을 때는 충분히 벌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건 대박일 거야. 이 주자는 확실해.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걸로 벌었다더라. 정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리한 투기로 인해 가족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정명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분수를 지키자.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자. 때로는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겠다. 현명한 소비와 재정관리, 이것이 정명의 실천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정명을 생각해 봅시다. 은퇴 후의 활동입니다. 은퇴 후 취미 활동이나 소일거리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정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나 때우고. 단순히 시간 때우기나 돈벌이만을 위한 활동을 선택합니다. 정명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이 나에게 의미 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선택하는 활동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해 작은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되 그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 이것이 정명의 활동입니다. 배운 것을 이웃에게 가르쳐 주기. 무료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이것도 정명의 활동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이 또한 정명입니다. 이런 활동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정어, 정업, 정명은 팔정도의 중간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정경과 정사유가 지혜라면 정어, 정업, 정명은 그 지혜의 구현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말로 표현되고,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좋은 생각은 올바른 생활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마음은 평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어, 정업, 정명,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한마디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한 번의 행동을 신의 있게 하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정견과 정사유라는 지혜의 길, 그리고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윤리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길이 있습니다.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은 정신 수양의 길입니다. 왜 이것을 마지막에 놓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혜와 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깊은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정견과 정사유로 깨달음을 얻고 정어, 정업, 정명으로 올바른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드디어 정신 수양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정진, 바른 노력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정진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발생한 악한 마음을 없애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미 발생한 선한 마음을 더욱 증가시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누려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나이에 뭐가 바뀌겠소?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고칠 수 있겠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정정진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자신을 내맡기게 됩니다. 자기 포기의 마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의 개선입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빠지기 쉬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마음, 미루는 습관, 남을 비판하는 습관입니다. 정정진이 없다면 이런 습관들은 계속됩니다. 게으름은 더 심해지고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고 비판이 일상이 됩니다. 정정진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바뀔 수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이 결심에서 정정진이 시작됩니다. 게으름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운동을 합니다. 조금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송주 편지를 써야겠다면 오늘 씁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야겠다면 지금 전화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이면 저 사람도 자신의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겠지 하며 관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평생 습관이 되어온 것들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정진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완벽하게 바꿀 수 없어도 노력한다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정진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독서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등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문화들,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만 있으면 점점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정진을 실천한다면 내가 이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울 수 있을까 하던 생각을 접고 손주에게 배웁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카톡으로 친구와 대화합니다. 책을 읽기엔 눈이 피곤한데 하던 생각을 접고 관심 있는 책을 펼쳐봅니다. 지혜 관련 책, 역사책, 소설, 자기관리책 읽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나이에 뭐 배워 하던 생각을 접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미술, 음악, 무용, 언어.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간소한 지식만이 아닙니다. 젊은 정신, 호기심, 삶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고 더욱 젊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정념, 바른 마음 챙김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념이란 무엇입니까? 몸의 움직임, 감각, 마음의 상태, 모든 현상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매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 잘못했나? 하며 과거에 빠집니다.
밤에 누워 있으면서 내일 뭘 해야 하나,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그러면 미래의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봐봐요 하며 뭔가를 보여주어도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주변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정념이 없다면 우리의 일생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위에서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됩니다. 제대로 된 지각이야 감각 없이 말입니다. 정념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정념을 가진다면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잠기지 않습니다. 온전히 음식에 집중합니다.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온도를 느낍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식감을 즐깁니다. 이렇게 한 끼 식사를 온전히 느끼며 먹으면 그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의 시간이 되고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산책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풍경을 멍하니 보는 것이 아니라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바람이 스치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새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념의 실전입니다. 손주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줄 때 정념을 가진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주의 눈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온전히 함께합니다. 그러면 손주는 느낍니다. 할머니가 나를 진정으로 보고 있다. 이 느낌은 어떤 선물보다 더 소중합니다. 세 번째, 정정, 바른 집중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정이란 무엇입니까?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고 안정된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정념을 기반으로 마음을 깊이 통일시키는 수행입니다. 정정은 정념의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순간순간의 현재 인식이 깊어져서 드디어 마음 전체가 하나의 대상에 통일되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예입니다. 고요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기입니다. 잡념이 많고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TV를 켜거나 SNS를 본다거나 누군가와 수다를 떤다거나, 즉 더 많은 자극을 찾습니다. 정정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 앉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쉽니다. 깊은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잡념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 내가 말한 말, 내가 해야 할 일, 이 모든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잡념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평온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0분, 20분, 30분, 얼마나 오래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경험 자체입니다. 이것이 정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깊은 집중을 유하는 취미에 몰두하기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오직 음악에만 몰입하는 것. 음악의 구성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듣습니다.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도 정정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오직 그 게임에만 집중하는 것. 다른 생각 없이 지금 이 돌 하나를 놓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상대방의 수를 읽고 다음 수를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만 집중하는 것. 붓의 움직임, 색의 흐름, 그림의 완성을 위한 모든 생각이 통일됩니다. 이것도 정정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잊습니다. 신경 쓰던 일들을 잊습니다. 자신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현재의 활동 자체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정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팔정도의 모든 8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경과 정사유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정어, 정업, 정명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올바르게 합니다.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고 깊은 집중에 이릅니다. 이 8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수행 체계를 이룹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많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해? 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팔정도는 완성을 향한 길입니다. 즉시 모든 것을 완벽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정견부터 시작하세요. 세상을 조금 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다음 정사유로 나아가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정어로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을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이 평온해졌네? 아, 내 말이 더 진실해졌네? 아, 내 행동이 더 선해졌네? 이것이 바로 발정도가 주는 선물입니다. 지혜, 윤리, 정신 수양이 모두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 없는 마음의 평온, 열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려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과의 첫 만남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님의 깨달음의 여정,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사성제의 4가지 진리를 차례로 탐구했습니다. 고성제를 통해 우리는 삶이 고통임을 알았습니다. 집성제를 통해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멸성제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성제를 통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견과 정사유, 지혜의 길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고하며 정어, 정업, 정명, 윤리의 길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 정신수양의 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깊은 집중에 이릅니다. 이 8가지 길이 모두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고 평온한 마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성제의 완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신비한 경험도 아니고 도달 불가능한 이상향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통을 정확히 알고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소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알고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팔정도를 통한 도성제의 완성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행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셨지만 45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수행은 평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팔정도는 종교인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많은 것들, 행복학, 웰빙, 마음챙김,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팔정도를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한 번의 정견으로 세상의 일은 내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내일은 한 번의 정사유로 저 사람도 힘들겠지. 그 다음 날은 한 번의 정어로 좋은 말을 하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다. 내 관계가 달라졌다. 내 삶이 달라졌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의 힘이고 사성제의 완성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있지만 고통은 꼭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천으로, 우리의 지혜와 자비로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사성제의 완성입니다. 마음법당과 함께한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평안하시고 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